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유성구의 임시의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60억 7,23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가 증가된 26억 2,822만 2천원으로 증액 개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는 보조금 반환 수입 651만 4,670원, 22년도 안정센터 자체 수익금 1,246만 1,190원을 증액 개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금고천 하천정비 특별교부세 7억 원과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지원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개정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대덕대로 일원 보도정비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설해 예방용 제설자재 등 구입비 12보조금 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제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8,791만 8천 원을 증액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일반 회계예산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78억 9,00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가 증가된 46억 2,383만 6천 원을 증액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377쪽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2,26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 감소된 5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4억 5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3%가 증가한 7억 3,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비 1천만 원과 폭염피해 대책비 12 2천만 원, 대설 한파 대책 12 1,10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건설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78억 7,16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67%가 증가된 38억 7,31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군사관학교 진입로 보도블록 정비 사업에 4억 9천만 원, 장대로 유성초교 지중화 사업에 5억 1,573만 원을 주민편익시설 개선 사업비에 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지하수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395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1,748만 7,210원, 예탁금 이자 수입 164만 8천 원을 증액 개정하였습니다. 399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검침불편 계량기 개선에 1천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 회복에 440만 원, 예비비로 2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건축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 3,294만 1천 원으로 기존 예상 대비 1.15%가 증가한 1,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공동주택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3,6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4%가 증가한 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진공동주택 행정사업비 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4억 9,52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가 증가한 11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제조사 사업 11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 의원입니다. 예, 먼저 앞서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3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명서 437쪽에 도시계획과 오정민 주무관이고요. 이재찬 팀장이네요. 이 업무 주무관이. 여기에 보면은 도시재생 누질사업 운영에서 기타 이자 수입 있죠? 예, 1,898만 7천 원이에요. 예.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구청 옆에 이 뒤에 있는 건 안녕센터? 예, 그렇습니다. 요 세부 지금 1,898만 7,290원이 세입으로 잡힌 거죠? 예. 세입 잡힌 내용에 대해서 예. 이번 추경이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뒤에 있는 안정센터 부분에 대해서 자체 보조 수입금에 대한 부분과 이제 이자 부분하고 그의 수입 부분인데 운영 수입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 651만 4,670원이고 기타 이자 수입이 11,430원, 그다음에 그 외 운영 수입 부분에 1,246만 1,190원에서 총 1,897만 7,290원을 이번에 세입 부분에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외의 수입 있죠? 예. 1,246만 1,190원이요. 예. 요 세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좀 말씀해 본 의원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이 이게 이제 1,2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 볼 때. 그래서 얼마나 이 어떤 내용이 그 위에 세입 수입으로 잡혔는지 예. 아시는 대로 답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수입 부분에서 이제 발생한 부분인데요. 지하 주차장 운영에 따라 가지고 운영에 따른 부분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 대여료 부분하고 휴업푸드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그 부분에서 남은 부분에서 1,246만 1,190원이 저희들이 세입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일단 추경에 우리가 세출만 와서 보고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 혹시 본 의원한테 사전 설명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다 하신 걸로 알고 안 하셨죠? 죄송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세출만 가지고 우리가 논해서 안 되고 어떤 세입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라는 얘기는 자, 여기 보세요. 예산서의 금액과 사업설명서를 놓고 보면은요, 이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방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백데이터 자료 거기는 다 있지만 이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일부러 드린 겁니다. 그의 수입이 1,246만 1,190원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상입니다.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예, 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존경하는 이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세입 관련돼서 저 좀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이게 그해 수입이 22년도 운영이잖아요. 예, 예. 그럼 저기는 이게 운영이 언제부터 했어요? 그 주차장? 자체 운영 저희들이 21년도 7월에 개소해 가지고요. 21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21년 21년도에 하반기부터 직접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요. 예. 22년부터는 또 위탁해서 들어간 상황. 22년부터 위탁을 하신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녕센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출 예산? 저희들이 2022년도 같은 경우 4,715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은 한 1억 한 400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준 거하고 그의 수입 부분하고 다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는 한 1억 400 정도 됩니다. 예, 그럼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민간 위탁금대로 주고 주차장 운영 수익은 운영 수익대로 저희가 세입을 잡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분들한테 창업 청년분들한테 지금 5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3개밖에 2개가 지금 현재 공실이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입주 기준 부분을 완화할 기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 저는 질의드리는 게 예, 예. 세출은 세출 예산대로 잡으시고 예. 세입은 세입대로 이대로 계속 잡으실 거냐고요? 아니면 이런 자체 수입을 좀 판단해서 민간 위탁금을 책정하시는 건 어때요? 이게 지금 민간 위탁금도 보니까 4,70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 정도 지금 반환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드리고서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할 부분을 저희들이 이거 내년 말씀드리도록 본예산 하겠습니다. 세우실 때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어떤 게 효율적인지. 왜냐하면 지금 한 15% 정도는 또 반환 들어오잖아요. 예. 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을 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재난안전과? 예. 하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욱 의원입니다. 그 설명서 445페이지 폭염 피해 대책 이제 저희가 11호 예, 예. 그 받아서 양산이나 우산을 구입해서 이제 각 동에 배부를 하는데요. 예, 말 그대로 양심 양산 대여소예요. 그렇기는 한데 혹시 매년 저희가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대여를 했는데 혹시 회수율이 얼마나 될지 혹시 그냥 궁금해서. 회수율은 저희들이 좀 통계를 내본 결과 한 33%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됩니다. 33% 정도? 예. 말 그대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양심 부분에 이제 맡기는 부분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33% 정도밖에 회수율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회수율을 좀 이렇게 높여야지. 통계를 내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446페이지에 그 자율방재단 방한 물품 지급하는 거 있어요. 예. 지금 자율방재단 회원이 몇 명이에요? 338명입니다. 저희 구에는. 338명. 예, 동별로 인원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22명부터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338명에게 예. 이제 방한 장갑을 예. 구입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모품이 89만 8천 원 그냥 일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소모품을 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모품분이면 제설 부분이라든지 한파 때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당장 급하게 동에 비치되어 있는 양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밀대가 됐든 빗자루가 됐든 일정 부분 또 살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또 그때그때 바로 채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동해 비축량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대비하기 전에 설해가 오기 전에 한파 오기 전에 대비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빨리빨리 지원을 해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목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각 동으로 똑같이 예, 배분을 예. 하나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 보면은 금고천 하천 재예방 사업 있습니다. 예. 자, 요 예산이 보면은
특세로 7억 맞죠? 예,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신규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예, 예. 계획이 돼 있고 특세로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전 그 반려동물원 조성 계획 당시에 아마 거기까지 있는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단계 그, 부분. 예, 그 부분의 다음 단계에 지금 이 7억을 가지고 예, 예.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그게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이 1단계에 대해서 완료해가지고 반려동물 동물원까지 저희들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주가 그 중간에 연결 부분입니다. 그 연결 부분이 거기가 이제 지금 일매립 입장이 아마 한 3년이면 끝날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일매립 입장 그 사업 기간이 한 시에서 하는 그 사업이 한 3년이면 끝나는 걸로 예,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30년 자, 이매립 입장이 아마 협의 구성도 됐고요. 그러면 진행하면서 이제 거기 이매립 입장에 관계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억 편성한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매립장에 대한 한 3년 있으면 종료가 되고 바로 이매립장이 이제 거기서 일정 부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를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에서 안 하고 우리 유성구에서 사업을 하다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려보냈네요. 사업 구간에서 하는데 네. 저희들이 그래서 다행히 또 돈을 줘서 우리 아니 그냥 돈을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유성구에서 올린 건의해서 거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 예, 예. 받아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계획입니까? 그러한 계획은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설명서에. 실시 설계부터 9월 정도에 준비해서 저희가 내년도 12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내년 2024년 12월 말까지 예. 공사하려겠다. 그러면 뭐 3년이 일괄 입장 그 끝나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부분에서 150m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매립장 공사하기 전에 연결시켜놔서 거기 이 부분은 옛날에도 그 하천팀에서 하천팀 옛날 신민호 지금 과장님이지. 예. 이분이 팀장 저 개장할 때도 거기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마 신동천하고 연결될 거예요. 금강하고 이 부분도 그 대대적으로 전체 다 그 정비를 다 했었어요 한번. 좀 몇 년 됐죠. 예. 한 5년 됐나요? 한 5년 6년 됐나? 이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 정비 사업도 왜냐 잠복이 많이 또 자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좀 예. 정비까지도 신경을 써서 사업할 때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저희 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그 하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사란파 대책 추진 그 12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예, 예. 이게 전년도에 대사란파에 자율방재단이 투입된 실적이 있나요? 실적은 없고요. 이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17교시도에 내려준 거라 그 좀 다시 저희가 거기까지는 제가 통계를 아직 못 잡았고요. 아니 실제로 자율방재단 활동 실적을 파악을 하시잖아.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예.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12일로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사란파에 투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투입되셨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 만약 이 예산을 집행을 하시면 예, 예, 예. 실질적으로 대사란파에 투입이 돼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율방재단이 뭐 의무사항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 이제 사담인데 저 동해에 있을 때 사실 제가 또 동원해서 주변 길도 같이 눈에 대해서 치워본 적도 저희들이 제가 몇 번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자율방문 그 동원이라는 개념이 예. 자율방재단을 동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자율방재단 구성 자체가 지금 다 자생단체로 돼 있잖아요. 자생단체 위원님들하고 따로 거의 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자생단체 의원님들로. 그러니까 그 자생단체를 활용하는 건지 자율방재단을 활용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서로 한번 보시죠. 452쪽에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이 10위가 내려왔어요. 예. 다 10위죠. 이번에 온 게. 아닙니다. 기존의 구비도 저희들이 기존 10위가 2억 2,900만 원이고 이번에 10위가 7억 3,900만 원 왔잖아요. 맞죠? 의원님 452쪽 한번 보세요. 452쪽. 예. 452페이지를 보세요. 예. 도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에서 12로 본 예산에 2억 2,900만 원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번에 12로 7억 3,900만 원 들어왔잖아요. 5억 천 들어왔습니다. 예? 5억 천 들어왔습니다. 뭐가 5억 천이요? 전체 최종 예산에 예, 예. 최종 예산은 그렇습니다. 잘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예. 국장님도 당황하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최종 예산을 7억 3,900만 원이 11호 들어왔지 않느냐. 예,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에서 국군 간호사관학교 진임도 보도블록 정비에서 4억 900만 원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죠. 예, 예. 그다음에 관내에서 이제 1억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5억 천이 증감된 거죠. 예,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갖다가 중간에 번복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자, 국군 간호사관학교 진입로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은 양쪽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운대 거기가 사거리라고 그래요, 삼거리라고 그러나요? 그럼 그 입구에서부터 간호사관학교 들어가는 대도로 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옆에서 우회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간호사관학교 들어가는 쪽을 종합 군수학교까지 들어가는 쪽을 하는 거예요? 바로 간호사관학교 진입하는 우회전 도로이기 때문에 큰 도로네요. 큰 도로 쪽이네요. 들어가는 간호사 뭐, 저희들이 자운대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 간호사 우회전 들어가는 거기 예, 예. 거기가 그, 삼거리인데 맞습니다. 삼거리에서부터 간호사관학교 들어가는 쪽에 보도블록을 예, 예. 인도 작업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군수종합학교 앞에까지 들어가나요? 길이는 1,300m이기 때문에 1km가 1,300m면 1km 1.3km. 넘잖아요. 예, 1.3km인데 그럼 그 아마 입구까지는 다 못 들어가겠네요. 저희들 사업 계획으로 봐서는 거의 입구까지는 닿는데요. 1.3km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지역을 사관학교 진민도 보도블록 정비하는데 여기다 이 장소를 아는 분들만 아직 그 위에는 몰라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저 모시고 가세요. 그럼. 예, 예. 자,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관군 협력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도 하셔야죠. 아마 우리 이 내용을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사이언스, 아파트 진입로, 도로변, 지난해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현장에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했고, 그 민원을 넣으신 분도 전화번호 연결해서 아마 현장을 금주내 아마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민원이 좀 오래됐어요. 예. 사실 그 동네가 부자 동네다 보니까 그건 떠나서 어차피 거기도 유성 군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로 부지가 사유지든 아니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오래된 민원이니만큼 국장님 관심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는 못하고 가실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러나 시작은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과장하고 팀장하고 해서 현장 다시 한번 방문하고 또 의원님한테 한번 다녀온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이제 6월 말이면 이제 퇴직하시는데 먼저 6월 달에는 못 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되게 한번 해주시고 6월에, 시작하겠습니다. 6월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제안 설명 결산감사 부분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보고 드리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근육이 와서 이따 할게요. 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요. 예, 국장님. 예. 그 설명서 475페이지에 하수도 손해배상에 대해서 예. 잘 몰라서 이걸 좀 한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기존에 좀 하수관로가 이제 매설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큰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내동에 있는 그 해당 필지가 원내동 426의 7번지 있는 토지인데 일반 사유지에 지금 현재 하수관이 지금 매설이 돼 있고 하수관 관로 부분에 대한 매놀이 하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계속 민원이 오고 결국은 좀 저희들이 소송이 2020년부터 진행이 돼서 22년 전 11월 30일 날 저희들이 이제 조정 결정에 의해서 결론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고 이제 그 바로 옆에가 호랑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설공사도 해보려고 저희 이제 실무팀하고 과장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 또 고속도로 구조물에 대한 날개 부분이 닿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대한 영향 부분이 됐든 그 공사비가 저희들이 이걸 일정 부분 토지에 대한 보상비 부분하고 매년 주해야 되는 부당이익금에 대한 그분 토지를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반대급부를 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23제곱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기존 관로에 대해서 유지해서 기존에 있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공사 대비를 하는 것보다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요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정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의 차이지요. 예. 그래서 23제곱미터가 예.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부당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용료 부분이고요. 예. 부당이익금 이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좀 순수한 하수만 아니고 그 해당 토지의 그 원내동 426의 7번지 부분에 일부 또 공공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좀 더 또 있네 도로 부분하고 일부하고 그래서 부담금이 좀 특히 많이 커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하수도 손해배상 관련돼서는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그만큼에 대한 침범이에요? 예. 사유지? 예.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뭐 탓할 부분은 아닌데요. 시공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제 측량을 한 이후에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결론을 내고선 좀 했어야 되는데 시공상에서 좀 일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공상의 원인자가 누구냐고요, 이게. 저희입니다. 유성구? 예. 아니 판결이 나고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예산 세워서 그냥 부당이득 반환금 해주고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서 그냥 예산으로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해당 부서에서 많이 이제 검토를 한 부분이고 현장까지 다 이제 확인된 부분인데요. 보상을 해서 일정 부분에 아니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예. 그 토지를 매입해서 부당이득 반환금을 매년 나가야 되니까 공사를 하는 비용보다 이게 낫다라고 판단하셨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이 원인이 왜 발생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 드리는 거라고 이게. 위원장님 그 부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거예요. 예, 답변해 보세요. 발언 때 나오셨어. 예, 건설과장 최영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신청한 토지하고 그다음에 그 토지 매입 토지하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 그 국어부지를 활용해서 일부 토지도 매입을 했었는데 그 토지 경계선에 가늘고 길게 우리 시설물이 토지 그 사유 토지로 들어갔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계 측량의 그 불확실성하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끝부분에서 고속도로 날개벽을 90mm 비껴가다 보니까 벽체 두께만큼 밀려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수용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 훨씬 향후 유지 관리나 이런 것이 판단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화해 권고를 우리가 받았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당이득금이 3,700만 원인데 이것은 이 현 토지 소유자 이전 토지 소유자가 보유할 때 소송을 걸었던 건데요. 이것은 예전부터 그 관망이 죽은 것도 있고 살아있는 것도 있고 이러다시피 기존의 땅속에 오래전부터 그 진잠이 도시로 발전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토지 전체를 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소송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송 시점에서는 과장님, 예. 이 부당이득 반환금이 그 내용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어찌됐건 공사를 한 다음 20년도부터 사업 20년도에 이제 소송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상황이 발생을 된 거는 사유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 원인자가 누구냐고. 그 원인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래전에 20년도에 아니 그럼 20년도에 이 소송이 들어와 있다는 건 의회에 보고됐나요? 20년도에 이 소송이 들어와 있다는 소송이 진행된다는 건 의회에 보고됐냐고. 이게 지금 예. 유성구청이 전반적으로 보면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의회에 소송이 끝나서 패소했습니다. 예? 배상금 나가야 됩니다. 반환금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자위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결론이 나와서 화해 공고 결정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으니까 이만큼의 예산을 세워달라 이거 아닙니까? 결론은 요약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아니 행정을 하시다 보면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사전 교감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 20년도에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됐고 하다 보니까 추후에 가면 이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의회랑 공유가 됐는지를 건마다 질의를 드려보면 없다라는 거죠. 아니 결론적으로 화해 권고 결정 받아들이셨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의회에서 예산 성립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때의 대처 방안 있어요? 지금 기획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송 다 진행되고 패소하고 그거에 대한 소송 비용 의회에서 성립 안 해주고 대안이 있으시냐고 집행부가. 이게 필수 경비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해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되는 필수 경비냐고. 아니잖아요. 아니, 과장님 들어가 보세요. 예, 예. 마이크 좀 꺼주시고. 이 지금이라도 국장님 이 그 해당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사전 공유를 해주세요. 결론 나온 다음에 결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저희 입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뭐 시간 좀 가지시고 예. 예, 그 지금 혹시라도 진행되는 추가건들이 있으면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실 뭐 예산팀 들어와 있는데
아마 전 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부서. 예? 그래서 소송 진행되는 건 있으면 언젠가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게 소송이. 그렇죠?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대로 구조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조 개선 위해서 토지 보상금으로 5억 천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처음에 그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이게 10억으로 사업 계획을 하셨던 사업이고 459페이지입니다. 예, 설명 459페이지 보면 그 전체 사업비 계획을 10억으로 하셨어요. 21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예, 예. 근데 5억 천이 토지 보상비로 올라갔잖아요. 예, 예. 처음에 보상비가 8,500밖에 안 잡았어요. 사업비 할 때. 이게 왜 처음 계획을 하실 때 이렇게 적게 잡으시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거에 한 6배, 5배, 6배 정도 되는 토지 보상비가 발생되는 거였죠, 국장님? 보상이 안 되면에 오케이. 우리 확장 부분만을 갖고 생각해.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기존 2차로에서 한 차로가 이제 확장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조금 크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예, 당초에 이제 저희가 거기가 2차로인데 한 차선을 더 이제 확장하는 걸로 이제 계획이 잡아서 들어갔었지만 기존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비에 대해서는 확장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편입 토지에 대해서 계산을 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사업하면서 고려해 본 결과 기존 도로 내에 이제 미분용지가 또 지금 내필지가 더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유자 부분이 보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구간의 확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도로 구간에 이제 미분용지 보상을 안 한 토지가 이제 내필지가 더 추가가 됐고 당초 예산은 확장하는 데에 대해서 편입 부분만 전 토지 보상비로 산정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가 세입 있지? 세출은 없잖아. 인건비만 증액되는 것뿐입니다. 예.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아 예. 이일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이희래 의원입니다. 이게 보니까는 이제 교육을 7회를 확대 운영하시는 걸로 계획이 올라왔거든요. 예, 예. 아마 반응이 좋아서 늘리시는 거라고 그냥 제가 판단은 그렇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대면이 아니고 이제 영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대면 교육으로 거의 다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그만큼은 효용도 좋기 때문에 대면 교육으로 전환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거기 490쪽에 보면 그 강사수당 교육 운영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예, 예. 강의는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여기 주택관리사 분이 강의를 하십니다. 아, 주택관리사. 예, 예, 예. 아, 전문 자격증 소지자 이상 분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분이 강의를 하시고 네. 예산 부분에 이제 23만 원이 편성한 부분이 네. 이제 1시간 때 15만 원하고 추가됐을 때 이제 8만 원 부분인데 대부분이 교육을 하다 보면 1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23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5만 원인데 8만 한 시간인 경우 1 15만 원. 시간하고 이제 추가 그 비용을 이에 추가 8만 원. 아, 그렇게 하시는 예, 거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인재개발원에 근무할 때 경험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 강사수당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분이 와서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문 주택관리사 분이 하시고 네,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15만 원이고 추가 1시간을 8만 원. 8만 원 예, 지원하신다는 거군요. 네. 예, 예. 이해가 됐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체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90억 8,146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27%인 4,312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288억 3,978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51%인 1억 4,66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건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9,72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예방의학과 소관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국고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을 5,381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진료과 세입 예산은 국가예방접종 사업 운영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을 34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건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규모 161억 3,692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9%인 1억 4,46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23쪽 가족보건관리사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를 3,744만 증액 계상,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을 1억 7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25쪽 모자보건 증진사업 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1,200만 원 감액 계상,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를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29쪽 보건행정 운영에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예방의학과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3억 7,485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4%인 7,304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35쪽 치매예방관리사업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1,19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 보건의료관리사업 중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5,9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9쪽 보건진료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83억 2,800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91%인 7,50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41쪽 지역사회 보건의료관리사업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비를 1,887만 9천 원,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1,4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금해 제출한 예산안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 관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장님 이희래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나눴던 코로나19 백서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이거를 그러면은 누가 한 분이 전담을 하고 이제 업체랑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시죠? 일단 코로나19 네. 그 백서는 네. TF팀을 지금 마련하였습니다. 보건행정 팀장을 주도로 팀장급이 이제 TF팀에 들어가서 자료를 모으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백서가 뭐 이미 많이들 나오고 있고 굉장히 여러 기관에서 이제 그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관심 있는 거라 몇 개 보다 보니까 뭐 서울대학병원 또 뭐 국립중앙의료원 또 대구시 의사회 뭐 이런 거는 제가 좀 관심 있어서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 TF팀에서도 그런 이미 나와 있는 그런 기관들 거를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실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하경우 의원입니다. 저는 그 설명서 515페이지에 치매 안심센터 중에 그 노인 실종 예방 배회 인식표하고 지문 사전 등록 그 계획서가 있어요. 네, 그 이제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는 뭐 11명에 1명, 2023년 추진 계획이 50명에 20명인데 우리 지역에 치매 환자가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 총 등록자가 2,04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40명.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예방 그 사전 등록을 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홍보가 돼서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저기를 하나요? 그 현재는 이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향후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추진 계획을 보면서 좀 더 인원수를 확보해도 되지 않나. 치매 환자가 많은데 50명에 20명은 좀 너무 약하지 않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518페이지에 자동 심장 충격기 그 보급하는 데 있어서 그 실적에 보니까 7대를 설치를 했어요. 자동 예. 심장 충격기를. 근데 유림공원 관리사무소 한 대 분실이라고 하는 거는 분실되고 그러면 지금은 거기 지역에는 그 사무소에는 지금 없는 건가요? 그러면 분실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세워서 2월 말까지 그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 지금은 어떻게 현재 돼 이제 있어요? 23년도 계획이 추가로 6대가 이제 계획이 돼 있고 금년에는 조격처 체험장 2개를 설치를 이미 이제 그 결정을 하였고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대에 대한 거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7대 중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추진 실적 중에서 7대가 지금 뭐 도서관에 4대, 평생학습센터에 1대, 복지관에 1대, 유림공원 관리사무소에 1대가 돼 있었는데 유림공원 거는 아예 그냥 분실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다시 그러면 올해는 6대를 더 네.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대와 6대에서 12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총 관리하는 그 충격기는 총 이제 의무기관 외에 포함해서 22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자동 충격기가 새로 신규 설치되는 부분이 이제 추가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분실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그냥 분실된 걸로 끝나요? 아니면은 다시 설치를 하세요? 이제 분실이 된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이제 다시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유림공원 같은 경우에. 그럼 분실이 됐는데 다시 한 대를 네네. 설치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걸 제가 이해를 지금 네. 분실된 상태에서 끝난 건지, 네. 분실이 됐었는데 다시 한 대를 설치한 건지, 그 부분이 좀 애매했는데, 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 치매 인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치매 환자? 등록자는 네. 지금 이제 아까 2천 예. 뭐 2천 그럼 2천 맞나요? 2,040명? 네네 2,040명이고요. 예, 아니 네. 여기 치매 서비스 안내 캘린더는 뭐예요? 여기 보면 이제 네. 감액을 하셨는데 치매 서비스 안내 캘린더. 캘린더를 이제 제작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치매 서비스 안내 캘린더가 내용이 뭐예요? 네. 예. 달력이죠. 연말에 달력을 제작해서 이게 달력이 네. 캘린더가 달력인 아. 건 알겠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달력을 이 치매 서비스 안내 캘린더로 제작을 하시냐는 거지. 이제 전반적인 치매 서비스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넣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맞죠? 예. 예, 그렇죠. 인지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2,500부 있다가 1,000부 줄인 건가요? 몇 부 줄인 거죠? 여기 잠깐 봤는데 원래 계획이 몇 부였죠? 원래 계획은 네. 그 이제 지금 감액이 540만 이제 원래 계획 한 원래 계획이 1,100 원래 계획은 이제 본 예산 올라올 때 네네. 2,500부 올렸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 이게 치매 환자 등록된 수만큼은 제작을 하셔야지. 네. 예.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금액을 조정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그건 자체적 안에서 조정하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예. 요 지금 저희 사업 설명서 제출하신 대로 1,500부를 제작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치매 환자인 분들한테는 안내 캘린더가 배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한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만큼이라도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안에서 예산 활용하실 때는 좀 변경해서 쓰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3시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 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 심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